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대, 20대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정말 문제 해결을 위한 삶이었어요. 컨셉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인생의 가난을 쫓아내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존의 워커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해 있죠. 생존하는 일, 즉 워커, 일입니다. 생존 활동이에요. 29살 때쯤에 그걸 해결했다고 스스로 인지를 했습니다. 20대 내내 주에 80시간 정도 일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생기면 부업이라도 하면서 이 이상은 채운 것 같습니다. 사실 90시간 이상 일한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게 낫죠. 이때쯤부터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상화라는 게 요즘 많이 나오죠. 23살 때 미디컴 황윤상 본부장님이 제 개인 멘토셨습니다. 그분은 처절한 인생을 살고 있는 20대 초반에 갓 상경한 시골뜨기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10년 뒤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봐라. 원하는 연봉을 받고 1억대, 롤렉스, 아우디 이런 도달한 상징의 아이콘을 만들고 꾸준히 상상해라. 사실 근데 그것도 한번 타보기라도 해봤어야 알죠.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지만 억지로 상상해봤습니다. 일단 저는 차에 관심이 없고 지금도 면허가 없어요. 외투는 비싼 걸 사지만은 이건 오래 입을 수 있어서 사는 거고 10년 넘는 옷들도 수두룩합니다. 실제 옷은 몇 년에 한 번쯤 사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사업을 할 걸 대비해서 3번 정도 샀는데 이건 팬데믹 이전에 마지막으로 산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제일 자주 사는 옷이 속옷과 양말인 것 같아요. 술도 거의 안 먹습니다. 커피는 29살 이후부터 먹기 시작한 것 같고 연애도 23살 이후 한 번도 안 해봤고 소개팅은 평생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20대 안정이에요. 30대 이후엔 많이 했어요. 그래도 그러면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20대 내내 인생을 한번 바쳐봤어요. 그리고 억지로 해서 도달했습니다. 그게 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관점이 좀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소망이나 갈망으로 해당 단계에 도달을 하는데 저는 다시는 20대 이전 같은 삶을 살기 싫다라는 관점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29에 도달했을 때 고작 이거인가 싶었습니다. 욕망은 있습니다. 비록 처절하지만 한번 도달해서 거기에 다시 성장해 앞으로 괜찮은 삶을 살겠다. 왜 우리들이 대부분 군대 전역하면, 취업하면, 대학 가면 그러면 인생이 풀릴 거라고 착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런 착각을 20대 때 했습니다. 어떤 상태에만 도달하면 끝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버지의 암투병으로 모았던 돈을 한번 날리면서 좌절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20대 후반은 더욱 처절하게 보냈습니다. 근데 도달하고 난 다음에 고작 이거인가로 인생을 한탄하는 것은 사실 정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고작 이따위 것에 내 15살 때부터 했던 투쟁의 종말이 이건가? 행복한가? 재미있나? 즐거운가? 지금까지 희생해서 나중에 행복해지고 재밌어지고 즐거워지자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그 상태에 도달했을 때 저에게는 아무런 감정도 기쁨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때쯤 차라리 이따위가 인생이라면 처음으로 자살하면 편할까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좌절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성공을 했을 때 그 생각을 느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통 이걸 고위직이 은퇴 후에 도달하거나 무언가 미치듯이 목표를 달성한 다음 우울해지는 권력 상실 우울증, 목표 상실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생명력을 갈아놓고 미친 듯이 살다 보면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저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고 무가치합니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쯤에는 누구나 빠져드는 나는 그래도 좀 특별해 이 결론이 이겁니다. 특별하든 잘났든 멋있든 어쨌든 동일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고 무가치합니다.
인생 자체가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다는 것. 카미는 그걸 시작점으로 삼아서 찾으라고 했고요. 장자는 잘 놀다 가라고 했습니다. 잘 놀다 가는 것. 이건 이제부터 자유도 높은 게임일 뿐입니다. 처음에는 슬라임에게도 죽는 초보 캐릭터가 자기만의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성인이 되면 경제적 독립을 하죠. 하지만 정신적인 독립은 다릅니다. 부모가 써주던 각본에 조연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독립한 자식은 가족이 아닙니다. 혈육이죠. 그래서 이제 독립이란 건 자신이 자신의 각본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자신이 감독이 됩니다. 즉 튜토리얼입니다. 자신의 각본을 쓰는 것, 거기에 정확하게 이제는 자기가 경제적 각본을 쓸 때가 된 겁니다. 그게 회사를 나가서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남의 꿈,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의 꿈과 나를 위해서요. 평가받는 행복, 억대 연봉을 기준 삼아 한 번도 내가 느끼는 행복을 생각해보지 않은 20대였습니다. 한 번도 나 자신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없던 거죠. 그때부터 되는가 안 되는가 여부는 무의미해졌습니다. 될 때까지 할 거니까. 이때부터 될 때까지 하기 위해서로 관점이 바뀝니다. 겁먹어서 한 발자국도 못 내딛는 게 아니라 계산해서 무한히 해내기 위해서 발을 내딛습니다. 한 방 맞아 죽으면 사망이지만 맞아서 회복할 만하면 백신입니다. 즉, 이제부터 내가 느끼는 행복을 위한 게임인 거예요. 나는 이제 생존을 해결했으니까. 남에게 과시 따위를 하기 위한 평가받는 행복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행복을 위해서요. 나 자신만을 온전히 위해서. 어차피 타인은 이걸 행복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생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 해결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이건 좀 다르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이 친구는 그냥 줍니다. 살아가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친구와 신뢰할 만한 관계가 되는 건 우리의 특별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 친구와 함께 필요한 가치를 주고받아 기여하는 건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서 더 큰 가치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친해지고 싶으면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는 건 대부분 동물과 인간이 가진 공통적 특성입니다. 세상이 주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인 연결은 아마 몇몇 고등 동물에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여에 속하는 영적인 부분은 오직 인간만이 가능합니다. 인간만이 인간의 집단 전체를 위해서 기여를 하죠. 우리가 애플을 좋아하는 이유는 새로운 제품으로 우리의 편리에 기여하면서 새로운 경제체제로 우리의 일자리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에게 많은 기여를 하고도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필요에 의한 관계는 동물이 아니라 인간만의 본성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그건 영적인 부분이에요. 이걸 선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생은 날이 갈수록 불필요한 관계가 사라집니다. 나이가 들어 부모님에게 연락을 안 하게 되는 것도 그와 비슷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마운 사람이 되기보다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기여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많이 연결되면 거대한 경제, 문화를 이룬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선택을 하는 건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의 지배종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제의 많은 거래의 창출이며 통화이며 시장 경제의 실존적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한 보상으로 혼자서 날뛰던 때보다 더 큰 돈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새로운 재화를 창출하는 것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냉정히 이야기하자면 돈은 타인이 줍니다. 결국 우리는 누군가의 선택을 받아 돈을 벌고 많은 선택을 받으면 기여하는 것으로 돈을 법니다. 즉, 그게 어떤 비즈니스든 만족감을 주지 못하면 돈을 벌기 매우 어렵다는 뜻이 됩니다. 가까운 사례를 생각하면 국비 지원 비즈니스를 만족시킬 대상은 학생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라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돈을 내는 사람은 학생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비 지원을 통해서 사회의 잠재 성장률에 기여합니다.
청년은 세상이 주는 거고 기여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기여하는 것이죠. 돈을 낸 것은 사회 전체의 세금이니까요. 이걸 깨달은 순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보니 세상이란 건 자유도가 엄청 높은 게임이네. 그러면 평가받는 삶이나 남의 꿈을 위한 삶으로 끝낼 필요가 없겠네. 그건 튜토리얼이었네. 레벨업 하드 죽을 때까지 일하면서 돈, 건강, 인간관계, 열정을 계속 굴려나가자. 앞으로 남에게 평가받는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행복을 기준으로 살겠다. 나 자신이 느끼는 행복을 계속 연구하면서 평생 발견해 나가겠다. 마치 보물찾기나 이벤트를 하는 것 같은 RPG 게임인 거죠. 평생 내가 기여할 새로운 책임과 새로운 취향을 찾아서요. 그렇게 바꿨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내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날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 문제 해결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플레이어와 워커들의 차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일의 목적, 워커들의 일의 목적은 생존이에요. 그러나 플레이어의 목적은 이것 자체가 게임입니다. 평생 내가 더 재미있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성취는 어떻게 해요? 많은 돈과 많은 여러 가지 인력과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내가 기여하는 책임으로서 얻어내는 겁니다. 일의 관점도 달라집니다. 워커는 먹고 사니즘에 의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그러나 플레이어는 평생 새로운 취향을 발견해 나가기 위해서 사냥터에서 레벨업을 하는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워커는 생존을 위해 살지만 플레이어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삽니다. 인간의 본질을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이라고 합니다. 놀이로 세상을 배우고 뇌를 성장시킵니다. 세상은 풍요롭고 인간의 문화는 다양합니다. 세계 여행이든 무엇이든 우리에게 새로운 취향과 즐거움, 새로운 만남을 줄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중세 농민처럼 결혼해서 자식을 건사하기 위해서 평생 안정적인 생존처럼 사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일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건 사실상 그것도 자신이 선택한 플레이 스타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모두가 플레이어처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커라는 것은 사실 평가받는 행복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보편적인 클리셰의 작품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다를 뿐이지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각본을 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소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대부분은 2100년을 보게 될 겁니다. 특히 20대들 이하는 정상적인 수명이라면 100%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때까지 고작 부모님에게 경제적 독립을 했다는 성취만으로 살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이 풍요로운 세상에서 저를 즐겁게 해줄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대한. 그러려면 돈이 많아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정신적으로 강해야 하고 좋은 인간관계가 많아야 하고 일정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플레이어는 자신의 회사에서 독립해 스스로 경제적 각본을 써도 파이어족과 다른 계열입니다. 파이어족은 미니멀리스트죠. 하지만 플레이어는 맥시멈 리스트입니다. 결국 우리는 0.1%의 선을 넘는 사업가형 투자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그리 길다면,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나는 아주 잘 놀다 가는 것으로 완생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의 삶의 목표는 완생이고 그 정의가 이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안전하게 살기 위해 자기 파괴적인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재밌는 것을 다 해보고 취향을 발견하기 위해서 맥시멀리스트로 완생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마 제 전성기는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갱신될 겁니다. 자신만의 최고의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이게 플레이어입니다.